저는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방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근무를 해서 10년 넘게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2의 고향이 광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 표준어도 아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EBS로 수능 만점 맞아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광주 인성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여전히 있고요. EBS 활동은 2011년도 겨울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들의 1, 2학년, 혹시 여기 오신 학생들 중에 1학년 있어요? 1학년? 예, 대단한 열정입니다. 1학년. 1학년 학생들은 오늘 너의 고등학교 3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언을 듣게 될 것이고 2학년 학생들 2학년은 잘 오지 않습니다. 2학년이 왜 오지 않는지 이유를 듣게 되실 거고, 자, 대다수 많은 3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오늘 참회의 시간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야 이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 한 이후에 우리가 국영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EBS에서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를 대표로 맡고 있지만 다양한 EBS 전문가 선생님들과 제가 EBS를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국어에 계시는 유명하신 윤혜정 선생님, 김미성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학의 심주석 선생님, 그리고 영어의 주혜연 선생님, 윤자은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탐구와 관련해가지고는 사회탐구 부분에 대해서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EBS 컨텐츠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때 EBS 컨텐츠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 EBS 사이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듀나 공감에서는 수험생분들 귀를 쫑긋 열고 EBS는 무료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1학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에 2016년 여러분들 입학하신 거 맞죠?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긴장감 입학해서 중학교 3학년 시절을 잘 돌이켜보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손들었던 고1 학생 여러분들. 중3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학교인지 놀이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유토피아, 정말 즐겁게 놀다가 3월에 입학을 하였더니 갑자기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었어요. 설마 이것을 하는 것일까? 선택자라는데 남들도 해야 되겠지? 그와 동시에 담임선생님께서 뭘 적으라고 줬습니다. 진로 희망.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 1지망, 2지망, 3지망. 그래서 내가 광주인데 전남대는 가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3지망에 전남대학교를 적고 2지망에는 고대, 1지망은 내가 봐도 양심상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보다 이제 거기에다가 연대, 고대, 전남대 이렇게 적고 3월달 생활을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을 어머니 아버님들 모르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놀다가 학교에 이제 10시까지 남아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하려면 이 시계를 보기가 정말 싫어집니다. 야간 자율학습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남는데 지금쯤 됐으면 1시간 갔겠지? 5분 갔어요. 5분. 어떨 때는 신비한 경험도 해요. 시계를 보는데 초침이 멈췄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친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무계획으로, 그래 네 얘기예요, 네 얘기. 야간 자율학습을 무계획으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숙제, 독서. 그러다가 이제 신비한 신인류가 등장합니다. 쪽지를 적어가지고 날려요, 그냥. 야, 뭐, 놀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2학기쯤 되잖아요. 조금 적응이 되면 자기만의 비법이 나옵니다. 그 어머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어폰을 여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손으로 여기로 빼서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끼고 이걸 혼자 들으면 좋은데 그런 학생들 꼭 눈치가 없어가지고 들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왜 딱 걸리거든. 그러고 3월을 버티고 나면 4월 신납니다. 이제 3월 달에 힘들었던 몸이 적응이 되고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가고, 그래서 3월에 분명히 담임쌤하고 우리 공부 이렇게 하자 약속했던 게 체육대회 우승으로 잊혀집니다. 소풍으로 잊혀지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시험 기간을 드디어 5월 달에 마주하니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때 정말 심정이 답답한 거죠.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라고 문자가 날아왔는데 애는 아직도 눈이 확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열심히 한대. 믿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 수험생분들은 시험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시험 기간은
일찍 끝나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끝나면요, 아이들이 파이터가 나와요. 자, 1학년 첫 1학기 시험 봤습니다. 이 중에 있어요. 봤더니 수시는 내 길이 아니야. 나는 정시 파이터. 엄마 20%의 길 내가 뚫어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신나는 방학을 마주하고, 방학 기간 정말 재밌었죠. 그 다음에 2학기 때 와가지고 좀 마음이 허전한데, 푸른 바다 제주도를 간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 모든 멘탈 던져놓고 돌아와서 1학년 시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되니까 선배들이 수능이 끝나는데요, 광주 학교들이 저는 단결력을 봤습니다. 수능 끝난 학생이 놀아야 되는데 다 놀아요. 전학년이 다 놉니다. 그리고 그 노는 거의 정점을 광주의 모든 학교들이 11월 말 12월 초에 축제를 해요. 그래서 축제 준비한다는 자기 합리화로 공부를 내려놓습니다. 엄마, 축제는 1학년 때 참여해야 돼. 내가 이거 연습해야 되니까 엄마 이해해줘? 그럼 엄마도 뭐라 할 말이 없거든. 생기부에 이거 쓴다는데.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을 지나고 드디어 2학년이 됩니다. 자, 내가 짜는 시간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훌륭하신 이 자제분들이 능력치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간표를 스스로 짭니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딱 가가지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딱 보고 2, 3교시 들을만해. 네 얘기 맞지? 4교시는 점심으로 버텨. 5교시는 잠이야. 그래서 5교시에는 필기한 노트를 보면 누가 대신 와서 쓴 건지, 내가 이걸 쓴 건지. 그러다 6교시에 뭐 체육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시간표를 자기가 운영하고요. 2학년 아이들이 여길 왜 안 오냐면 2학년은 재밌어요. 제가 지금 현재 2학년 담임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담임 제일 힘든 게 2학년이고, 엊그저께 학부모총회를 왔는데 제일 부모님들 안 오시는 학년도 2학년이에요. 왜 안 오냐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죄송해요 선생님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희 아들은 대학을, 그럼 제가 할 말도 없고. 그래서 2학년 때 잘 안 오시는데, 그 당시 2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재밌게 어떻게 다니냐면 자기 이제 2학년이거든요. 1학년 때는 매점 가기도 불편했어요. 선배들 부딪힐까 봐. 이러고 다니다가 2학년 되면 이러고 다녀. 내가 2학년인데. 그래서 이 훌륭한 존재가 시간표만 혼자 짜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사일정도 스스로 짭니다. 1학년 때 몰랐는데 3월 되면 스스로 딱 담임선생님 보고 올해 1년 편안하겠구나. 3월만 버티자. 4월 되면 야 우리 체육대 있지? 소풍 있지? 그 2학년들은요 또 학교에서 자율권을 줘가지고 소풍을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회의해서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회의를 붙여보면 광주에서 우리가 갈 곳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뭐 양림동 아니면 뭐 펭귄마을, 뭐 동명동 아니면 뭐 아세아 문화전당 다 그 근처예요. 그래서 소풍 끝나고 충장로에서 다 같이 위아더 프렌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5월은 이미 지나갔죠. 왜?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나는 정시 파이터. 이제 방학 기간 됐는데 슬슬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예비 고3이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미 1학년 날아갔고 내신 점수 보니까 내가 1학년 때 삼지마에다 전남대를 왜 썼지? 전남대학교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때는 어떻게 정신이 이상했나 보다. 누가 쓴 거지 이거를? 1지망, 2지망. 그래도 여전히 전남대는 2지망에 올라갑니다. 1지망은 여전히 2학년 인서울 딱 써놓고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안 해놨으니 책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이때 신인류 두 번째가 나오니 이게 바로 수포자.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니야. 수학 포기하고 국어, 영어에 공부를 하면서 자기만의 대학 전형을 막 찾아요. 국어, 영어 탐구로 가는 대학교. 그러다 보니 이때 여름방학 때부터 뭘 하냐면, 국어는 이게 제일 실수예요. 여러분 그 자제들 잘 보세요. 국어 공부를 정말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1, 2학년 자제분들 두신 부모님들은 국어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얘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알게 됩니다. 1, 2학년 모의고사 국어 시험지는 지문도 짧고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국어 공부를 상당히 등한시하고, 그렇다면 영어는 또 이렇게 말해 본인들한테. 엄마, 영어는 절대평가야. 조금만 하면 돼.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탐구 강사잖아요. 아이들이 탐구 과목을 찾기 시작하는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면 2학년 여름방학부터 굳이 그렇게 탐구 빠르게 인강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척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3학년도 똑같아요. 국어 인강
영어 인강 머리 아파요. 자, 탐구 인강 재밌어. 탐구 인강 구성 자체가 선생님이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한 25분 가운데 개념을 한 10분 정도 녹아놓고 문제풀이 10분. 그래서 막 듣다가 하하하 하다가 이거 적고 문제 풀고 정리된 것 같고 나는 등급 잘 나올 것 같고 시험 보면 등급 안 나오고. 그래서 막 게시판에 뭐라고 하죠. 선생님 왜 점수가 안 나오냐고.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질 때랑 여름방학 때는 아직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방학을 이렇게 보내놓고 2학기가 되면 2학년은 또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 갔다 와서 똑같이 선배들과 함께 노는 나를 발견하고 수험생의 위치로 여기에 앉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예비고3. 혹시 그렇지 않은 나는 뿌듯하다. 나는 이게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오기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앉아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나는 됐다. 이런 학생이 여기에 몇이나 있을까요? 다 그랬다면 이 자리가 이렇게 만석으로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셨을 텐데 우리들의 3학년 방향은 꼭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학교 행사 너무 즐기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요. 재수생, N수생 많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얼마 전에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상심한 이유가 엊그저께 3월 첫 모의고사 성적표가 왔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 우울한 마음을 갖고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똑같이 1학년, 2학년 때 가져왔던 관성의 법칙상 이 따뜻한 봄이 오면 내 마음에서 4월은 뭔가 재미있는 행사가 있을 거라는 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재수하는 학생들은 학원에는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를 너무 즐기다 보면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1학년, 2학년 때 내가 되풀이해왔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가져올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월에 아무 목적 의식 없이 1학년, 2학년 지내다가 4월 달에 학교 행사 참여, 5월 달에 내신 시험 본다니까 그래 공부 좀 해보자라고 반짝 내신 시험이 수, 목, 금요일 날 끝나면 내신 시험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2일 정도 노는 건 괜찮아요. 근데 월요일까지 몰아서 논다는 거죠. 그래서 2주를 몰아쳐서 놀고 다시 공부 계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없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 안 나와요. 4월 달에 학교 행사 참여하다가 5월 달에 내신 시험 보고 나서 자기만의 계획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계획을 마련한 학생들이 한 반에 상담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보면 5명이 채 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기 점검 잘 해보세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시 이후에 하교하더라도 도서관에 갔다 오든 학교에서 끝나든 핸드폰 사용 금지입니다. 왜? 이거 자기 자제 안 돼요. 자, 어머님, 아버님 생각에는 우리 아들, 딸이 소중한 우리 아들, 딸이 집에 와서 10시에 학교 끝나고 좀 책상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씁니다. 앉아가지고 1시간 이렇게 뭐 인강 보거나 공부하다가 방 배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로 한 바퀴 구르면 침대, 자연스럽게 핸드폰. 자기만의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제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설정 시간은 있어. 12시까지만. 내일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죠. 12시까지만.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막 보다 보면 시계 보면 1시 반.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계속 보자라고 계속 보고 다음날 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SNS나 핸드폰 사용을 상당히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실제 정말 공부한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요. 스마트폰 내려놓습니다. 핸드폰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쉬는 시간과 자투리 시간 절대적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교를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갑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 고3 수험생 좀 일찍 가니까 8시에 가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자투리 시간.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3교시 끝나고 10분, 4교시 점심 먹고 30분, 5교시 10분, 6교시 10분, 7교시 10분, 8교시 10분, 9교시 끝나고 저녁 먹고 30분. 이 자투리 시간이 몇 분이냐면 우리 학생들 보통 학교에서나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2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힘듭니다.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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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분 되어 있거든요. 150분. 그럼 맥시멈 만약에 80분, 70분,
150분 잡고, 자 그렇다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150분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겐 150분인가? 자 수험생 150분 맞나요? 아니지, 140분이지. 10시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9시 50분에 짐 다 쌉니다. 들썩들썩해요. 학교가. 모든 학교 똑같아요. 공통. 시계 이렇게 계속 보다가 9시 50분 되면 주섬주섬 싸다가 감독 선생님 이렇게 보잖아요. 사사사삭 앉아가지고 책상에 뭐 없거든요. 공통적으로 뭐 꺼내요. 제일 많이 꺼내는 게 영단어집 꺼내가지고 그 외우지도 않은 거 10분 동안 버티다가 9시 59분 50초 되면 혼자 19, 87, 65, 43, 21 땡 하면 와 하고 나가요. 그 하루에 10분씩 자투리 시간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더하면 150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침부터 저녁 식사까지의 자투리 시간 더하면 150분입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과 자투리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공부 정말 관심 없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교 300등으로 올라왔는데 너 놀고 싶으면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고 야간 자율학습 빼라. 그래도 남들보다 훌륭하다. 왜? 남들은 그 시간에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3 때는요. 절대적으로 이 시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2교시 끝나고 공부하고 3교시 끝나고 공부하고 점심밥 먹고 바로 공부하고 아예 그렇다면 저는 친구 단절시키고 그냥 사회에서 나 혼자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갖고 공부만 하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지만 저 시간을 얼마나 내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반성해보라 그 뜻이에요 지금. 아니 공부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런데 또 자투리 시간은 언제 됐냐면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50분 다 쓰지 않습니다. 조금 선생님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이고 종 딱 땡치자마자 딱 들어가지고 자 수업 시작하자. 이거 힘들죠. 막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자 오늘 수업 55분 해야 되니까 들어오게라고 하면 애들 막 이렇게 째려보죠. 시계 몇 시인데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그런 수업 지양합니다. 자 종 쳤는데 자 잠깐 하나만 더 배우자. 학생들은 이미 안 들어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진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여러분들 고3 수험생 계획 짤 때 하루에 돌아야 됩니다. 오늘은 국어, 수학, 내일은 영어, 국어, 내일은 영어, 수학, 그 다음날 뭐 할지 혼자 까먹어요. 공부할 때 계획은요. 지금 복잡하게 계획 짠 학생들 있죠.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제가 공부 코칭해가지고 전교 300등이 전교 20등으로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공부 계획은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단순하게 공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짜놓고 나중에 스스로 까먹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받으면요. 밥 먹고 몇 분? 30분이죠. 왜 30분이야? 왜 밥 먹고 30분이냐면 사람들이 약을 지어줬는데 약을 안 먹고 맨날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야, 밥 먹는 건 안 까먹는다. 밥 먹고 그러니까 30분에 먹으라 하자. 그래도 그걸 까먹으니까 요즘은 아예 바뀌었어요. 밥 먹고 바로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공부 계획도 그냥 딱 앉으면 오늘 뭐 튀어나올 정도로 짜야 되지 혼자 어렵게 그런 학생들 조금 약간 부모님들이나 수험생분들 경계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플래너 쫙 써요. 이거 쓰다가 1시간 가요. 그리고 내일 뭐 쓰려고 하면 또 복잡해.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여학생분들은 꼼꼼하게 잘해요. 남학생분들 반성해야 돼요. 그거 안 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획은 단순하게 짜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주말에는요. 최대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능 시정표대로 학교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자습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이 될 겁니다. 이거 활용하셔야 되고 6번째는 EBS를 최대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EBS 강사 선생님들도 수업 중에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거고 또 EBS에서는요. 자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5분 단기 강좌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5분이라는 검색어만 활용해 보셔도 탐구 과목이랄지 아니면 한국사 관련된 거 아니면 공부와 관련된 클립 영상들이 5분짜리로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놀면서 친구들과 이런 강좌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국어 학습법부터 EBS 대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국어 학습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어 학습에서 가장 우를 범하는 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국어 공부를 정말 이상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문제집 제목 따라가지고 매일 하루에 지문 몇 개씩 보면 끝나겠지? 근데 그러고 와요. 선생님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비문학과 문학 이렇게 영역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BS의 진단 코칭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내가 도대체 어느 영역이 약한지 약점과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느 영역이 부족할까? 당연히 국어는요. 제일 어려운 건 비문학입니다. 작년에 수능 때 나왔던 오버슈팅 문제. 문과 학생들은 과학. 난 아이언맨 보면 이해 잘 되는데 과학 지문 이해 안 돼요. 이과 학생들은 경제 지문. 요즘은 이과 학생들이 철학 지문은 많이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경제 지문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간단한 거죠. 국어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빠르게 화법과 작문, 문법과 문학 지문을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독서, 비문학 지문에 할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쉬운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요.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하니까 그걸 계획표에 집어넣어서 하루에 꾸준히 화법과 작문과 문법의 15문항을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문학 지문 오늘 몇 개, 비문학 지문 몇 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 문법을 먼저 극복한 이후에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혼자 힘들어요. 혼자 힘드니까 다양한 요소별로 EBS의 수능 개념 강좌가 마련되어 있죠. 그 인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과 문학을 나눴을 때 문학은 학생들이 쉬워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어렸을 때 한창 이렇게 시 읽고 시가 이야기하는 화자. 그런데요.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연계교재에 나오는 문학 작품은 따로 정리해서 이건 수험생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기만의 문학 노트는 있어야 됩니다. 문학별로 주제별로 정리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국어 시험 시간에 시험 재심이 딱 등장했을 때 이 문학 작품 거기서 읽고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고 이 시의 주제, 이 소설의 주제 이거였지 캐치하고 문학에서 빨리 시간을 쓴 다음에 바로 비문학 독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3학년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요. 작년, 재작년 평가원 시험지에 아시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지문이 2페이지가 지문이 문제가 나왔어요. 1, 2학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그런 독해력을 길러내려면 꾸준한 시간으로 화법과 작문과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개수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풀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풀 지문의 양과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해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만나고 주로 상담하게 되면 그래서 국어는 일부러 계획을 아침에 많이 마련해줘요. 왜? 수능 시험 때 아침에 뭐 봐요? 국어 시험 보죠. 근데 우리 아침에 뭐 합니까? 공부, 거짓말하지 마요. 자요. 잡니다. 근데 실제 수능 봐야 될 시간 보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 시간 구조를요 철저히 수능에 맞춰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는 국어를 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 안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고 아니면 잠을 잔다. 필연적으로 국어 수능 시험날 잡니다.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 보면 1교시에 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서 깨워줍니다. 일어나가지고 몇 시예요? 시계를 보여주면 우는 학생도 봤어요. 얼마나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1교시 수업할 때 나는 자야지 이런 학생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러고 졸죠. 그게 수능 때도 펼쳐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 아침 시간을 좀 더 학교를 일찍 오거나 해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 30분 동안 나는 화법과 작문 15문제를 풀 거야.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누가 친구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때 지문 하나를 볼 거야. 2교시 끝나고도 지문 하나를 볼 거야. 힘들었으니까 3교시 끝나고 쉬어야지. 자, 아주 간단한 공부 방법인데 화법과 작문 30분, 지문 1교시 끝나고 하나, 2교시 끝나고 하나, 점심시간에 내가 지문 하나만 더 보면요. 이렇게만 공부해도 20일 안에 국어 문제집 한 권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고3 수험생이 수능 보는 그날에 너 국어 문제집 몇 권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 국어는 세종대왕님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공부 계획을 거창하게 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씩. 오늘은 화법과 작문, 문법 문제 이 정도, 문학 지문 몇 개, 비문학 지문 몇 개. 이거를 아침에 세팅해 놓으면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어를 극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머리 아프죠. 수학.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먼저 자연계열부터 설명드리면 자연계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하죠. 수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해도 특히 그 급간이 너무 어려워요. 3등급과 4등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또 자연계에서 1등급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의대를 목표로 진학하면서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싶을 정도로 수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계교재에 나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예제, 유제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를 그 학생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풀면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스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이과에서 지금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과라는 자부심으로 개념과 필수 유형을 익히셔야 되는데 혼자 힘듭니다. 당연히 고3 때. 그래서 인강을 활용하시는데 EBS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인강을 보면서 연습 문제에 대한 미련은 조금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예제와 유제만이라도 충분히 극복을 하시면 자연계에서도 등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수학 포기했을 거야. 하위권 학생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개념 강좌라도 듣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꼭 예제라도 혼자 풀면서 이해를 하고 한 번을 쭉 봐야 되지 앞부분보다 어려우니까 여기 포기하고 수학 포기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은 내가 본다는 생각으로 수학 공부를 꾸준히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로 온 저도 이제 문과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문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문과. 정말 마음 아픈 게 수능 2교시 감독을 들어가면요 수학 시간에 나눠주자마자 자요. 인문계 감독을 들어가면 제가 안타까워서 앞장 문제라도 풀고 자라.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그래도 귓전에 듣지도 않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모의고사 볼 때 2교시 너 수포자라고 잠들었다. 그런데 너 수능의 그날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2교시에 잠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니? 그리고 네가 수능 시험장 나서면서 엄마 눈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라는 생각을 일단 장착해야 포기가 안 됩니다. 문과는요.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왔겠지만 오히려 문과는 4등급까지는 올리긴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 소위 말해서 문과에서 수학 6등급 이하는요. 똑같아요. 몇 번 찍었니? 그거 풀었어? 찍었는데 맞았어. 이게 6, 7, 8, 9 차이고요. 6등급부터 4등급 올라가는 건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광주권에 있다 보니까 수학이 4등급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교는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포기를 해버리고 아예 수학을 빼버린 국, 영, 탐만 반영하는 대학교만 찾고 있으니 대학이 나옵니까? 절대 문과 학생들 제가 이 문구를 적은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문과 수학 힘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만 수학은 힘내면요. 이과와 다르게 4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특히 3, 4등급 등급 간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최상위권을 올라가는 것도 문과에서는요. 과감히 4점짜리 문제 2개 포기해도 갈 수 있어요. 이과는 안 돼요. 이과는 절대 안 돼요. 또 문과는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요즘 3점짜리 어려운 문항과 4점짜리 쉬운 문항이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뢰 겁먹고 4점짜리야 건들면 안 돼. 기영이한테 그래서 찍으라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문과 특히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강좌부터 학교 시스템을 못 따라간다면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간다면 그 시간을 가져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EBS 수능 개념 다양한 강좌를 활용하셔가지고 선생님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이 있는데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어. 제일 연계율이 높은 게 EBS와 연계율이 높은 게 영어입니다. 절대평가라 했는데 나는 왜 상대평가인 것처럼 느껴질까? 라는 영어 과목. 영어 과목은요. 학생들이 의외로 연계율이 높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국어와 마찬가지로 좀 등한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니까요. 정말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디에다가 학생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냐면 듣기 평가에 투자를 안 해요. EBS에서도 영어 듣기 파일을 제공하고 이걸 가져다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자투리 시간 특히 언제 활용하면 좋냐면 영어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점심시간. 왜? 점심시간에 영어 보잖아. 점심시간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영어 시험 문제 그거 진짜 짜증나요. 뭐? 얼마죠? 몇 개? 계산 다 했는데 할인 되는 줄 알았더니 카드가 없어.
근데 이게 영어 듣기 평가 모의고사 때는 상관없는데 수능에 그날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퍼진이라고 했는지 퍼센테이지라고 했는지 혼자 헷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영어 시험 그럴 때 짜증나죠. 나는 그 단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라라라락 시험지 넘어가. 다른 친구들은 정답 골라가지고. 듣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듣기에서 두 문항 나가면요, 영어에서 등급 좋게 받기 어려워요.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라 해도 한국스타처럼 뭐 몇 등급 이상이 무조건 만점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꾸준히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EBS에서 받으셔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차라리 조직하세요.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시고 영어 듣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부도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이 학생이 영어 듣기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동아리 조직을 구성하여가지고 영어 듣기를 극복하였다. 이런 자기 극복 내용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듣기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휘입니다. 제가 EBS 선생님들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더니 단어장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아니면 자기 수험생 여러분들 자기 단어장 한번 보세요. 혹시 나는 단어장을 딱 사가지고 통으로 다 외워봤다. 한 명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단어장을 사면요, 내가 아는 단어 몇 개 있어요. 앞장에. 재밌어. 단어 보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덮어요. 여기다 놔두고 이거 언제 꺼내? 자율학습 끝나기 10분 전에 꺼내요. 다시 앞장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시커매요. 계속 여기만 봤거든. 이거 의미 없고, 영어 어휘는요, 제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어 단어는 영어 강사 선생님들 뭐 정승익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학생들이 EBSI 사이트를 들어오면 강의만 그냥 클릭해가지고 수강하고 수강 후기 게시판도 잘 안 오고 남이 달아놓은 수강 후기 구경하다가 나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끝에 탭 보면 자료실 있어요. 거기 자료실에 강사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필수 구문, 필수 어휘 이런 거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최근에는요 EBSI 사이트가 개편해가지고 자료실에 올라오는 자료가 밑에 하단에 월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혹시 본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 강사 사진 잘 나왔네, 이 강사 사진 바뀌었네, 클릭 이런 거 관심 있지. 세세하게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영어 단어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내가 보고 스스로 그걸 찾아가지고 적은 내 단어장이 있어야 되지. 그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만의 단어장이 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수시로 들고 다녀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어장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고3 수험생 여러분들에겐 나에게 필요한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단어 어디서 봤는데, 저번 시험에서 봤는데 또 틀리고 또 틀리는 우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꼭 어휘 극복하시고 자료실에 자료 활용하시고 듣기 평가 꼭 극복하셔서 영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영어학습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등급 적어 놓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촬영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까지 극복이 됐으면 한국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태성 선생님과 친합니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뭐라 하셨냐면, 자, 여기 제가 뭐라 써놨냐면요, 한 번은 제대로 공부, 앞부분 구석기만 반복하지 말 거야. 고3 수험생 다 구석기 전문가야. 구석기 신석기. 그냥 대화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야, 네 턱이 빗살무늬 톡이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구석기만 맨날 공부하다가 신석기 오다가 삼국시대 뭐 영토학장 나오면 에이 내려놓고, 2학기 되면 또 수험생들 그래요. 국사 쉽다는데 그래도 해야지. 또 펼쳐놓고 구석기, 뗀석기, 집단 하다가 또 신석기, 빗살무늬, 또 민무늬 구분하다가 끝나고. 이거를 가져다 극복하려면요,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이, 최태성 선생님도 뭐라 하냐면 어떻게든 한 번만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여기 보세요. 중의 개념과 흐름을 대비해야 되는데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중에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저도 애들 시켜보니까 이 수능 특강, 수능 개념이 26강, 30강 되었거든요. 이거를 4박 5일 단기 완성 코스 하루에 5개씩 돼요. 언제 할까요? 여름방학 때 딱 좋습니다. 여름방학 때 나에게 맞는 EBS 한국사 강사분들 많이 있잖아요. 최태성 선생님,
정선화 선생님도 있고, 그렇죠? 김준호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골라가지고 들어보시고 나에게 괜찮은 강의가 있다면 지금 좀 국사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고 쉽게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여름방학에 내가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는 본다. 어떻게든. 그것만 극복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3등급, 4등급 그 만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사에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번은 내가 개념을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회탐구 학습법은요, 제가 여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리 계열이죠.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윤리와 사상, 생윤, 그 다음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많은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은 제가 담당하는 생윤이겠지만, 생윤을 하면서 윤사를 하면 범위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지리도 마찬가지고 역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진짜 내가 탐구를 가져다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일반 사회계열, 지리계열, 윤리계열, 역사계열 여기 요점은 나와 있지만 필승법은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건 적으셔도 좋아요. 개념 노트 꼭 필요합니다. 이건 근데요, 자기만의 개념 노트 없으면 수능 성공하는 학생 못 봤어요. 1번입니다. 자기만의 개념 노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강만 봐가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인강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강의 들으면 무조건 1등급. 그럼 다 1등급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하하하 웃다가 인강 보고 있는 게 1등급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강 듣고 개념 노트 적어가지고 자기만의 개념 노트 완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복습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커리큘럼을 얼마나 따라오는가. 탐구는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똑같이 어려운 파트가 다 있어요. 일반 사회, 법과 정치, 선거 나오면 머리 아프죠. 사회문화, 도표. 난 분명히 인문학인데 왜 이거 지금 수학처럼 도표 풀고 있지? 생윤, 피터 싱어가 누군지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렵지? 레건. 윤리와 사상. 자,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이황이 1,000원에 있습니까? 5,000원에 있습니까? 이황 1,000원. 자, 우리 훌륭하신 어머님, 아버님들 헷갈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면서도 실생활과 접목은 안 되고 이황, 이이가 정말 어렵거든요, 윤사 공부하면. 그러니까 윤사에서 그냥 지금 막 지폐 꺼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다가 수험생분들이 유학 가서 큰일 저지릅니다. 너희 나라 돈 봐봐. 1,000원짜리 꺼내줘. 설명해봐. 이분 누구니? 모르니까 그 옆에 이황 선생님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황 선생님 핸드폰 번호야. 1502-1570.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웃는 이황, 우는 이황 접어가지고 웃는 이황, 우는 이황.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는요, 전 세계 유일하게 정말 자부심 있는 게 철학자가 지폐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경제학자, 대통령, 귀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1,000원의 이황입니다. 5,000원의 이이가 계시고 5만 원의 신사임당이 계시죠. 이거를 이해조차도 못하고 과목에서 어려우니까 던져놔버리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수적으로 자기만의 개념부터 완성하고, 두 번째는 연계교재 커리큘럼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런데 이게 있어요. 탐구 과목은 사탐 이 내용이나 과탐이나 똑같이요. 탐구에 해당하는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국영수와 다르게 문제만 열심히 봐봐야 의미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적어놓으셔야 돼요. 문제만 봐서 안 됩니다. 왜? 실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연계했을 때 어디서도 문제가 나왔냐면 연계교재 왼쪽 보조단 날개. 낱말 설명에서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집에 나와 있는 자료도 연계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 들어있는 자료 플러스 기출 플러스가 정말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따로 그런 자료들과 보조단 날개와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연계교재 최종 점검이란 강의를 마련하는데, 실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강의는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에서 예를 들어서 한 7만 명 아이들이 들었으면 수능 완성에선 2만 명 채 안 듣고,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말 중요한 강의는 10,000명도 채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수능 보고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끝까지 공부를 안 했을까. 그래서 연계교재에 나오는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는 최종 점검 강의까지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실 때 시간이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2월까지는 수능 개념을 들었어야 되고, EBS에 3월에는 지금 수능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왜 3월부터 6월까지냐면 6월 평가원 시험은
당연히 수능 특강이 연계가 됩니다. 왜? 수능 완성 안 나왔잖아요. 5월쯤 되면 수능 완성 강좌가 오픈이 됩니다. 교재도 나오고. 근데 6월 평가는 대비해야 되니까 빨리 수능 완성까지 풀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6월 시험은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쯤 학생들이 제일 많이 Q&A에 올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수능 개념 들어야 할까요? 수능 특강 들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몇 월 시험이 뭐 연계라고요? 6월 시험이 특강이 연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몇 월까지 특강 보면 돼요? 6월까지 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생각해봤더니 이거 자신의 파악을 잘 해보세요. 나는 중하위권이다. 아직 탐구가.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개념 들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렇다면 특강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왜? 많은 강좌들이 EBS 선생님들이 구성하는 내용이요. 개념과 특강이 확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념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특강에서 특강에 나온 교재를 토대로 덧붙여가지고 개념이 확장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중하위권이고 약간 남들 다 특강 보는데 불안하다. 개념 강좌를 듣고 기초를 잡으시고요. 나는 학교 수업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중위권 이상이다 싶으면 수능 특강으로 지금 시작하셔도 좋다 이겁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7월 달부터 9월 달엔 바쁩니다. 학생들 이제 수시 모집 대비하고 수능 완성 문제 풀기도 벅차요. 그런데 부디 수능 완성 문제를 풀 때는 문제풀이집이기 때문에 강좌를 다 듣기보다는 EBS는 문제마다 위에 문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그 문제 해설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시면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만 해결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선생님 본문과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9월 이후에 10월 달에 제공된 그 강좌를 꼭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문제집이 다양하게 등장이 됩니다. 저기 기출의 미래도 있죠. 전 적극적으로 저거 권장합니다. 학생들이 놓치거든요. EBS 지필 선생님들이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오류 없이. 그 EBS 지필진 선생님들이 작성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비연계 교재가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그다음 결국 연계 교재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9월 10월 달 이 즈음에 EBS에서 나오는 최종 점검 마무리 강의를 꼭 들으시고 그때 나오는 문제를 풀려면 아까 말했듯이 무슨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투리 시간 절대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획을 하시면서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까 1학년, 2학년 학생들 오셨는데 2학년은 거의 없었고 1학년 학생들 내신 중요하죠. 내신 대비 강좌들도 여러분에게 맞는 강좌를 찾으셔서 올림퍼스나 탐스런 제가 볼 때는 이거 괜찮아요.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3주 완성. 3학년 1학기 내신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3주 완성이기 때문에 3주 완성은 모든 내용을 3주에 완성할 수 있도록 20강, 25강으로 마련한 내신 대비 강좌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강좌 한 4강 들으면 대비됩니다. EBS에는 이거 좋습니다. 입시정보. 뭐냐면 대입상담실인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담임선생님한테 저 대학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담임선생님 너 여기 특히 남학생 반에 가가지고 친구가 야 너 대학 어디 간대? 나 거기래. 야 얘 여기래! 막 비웃고 지탄하고 여학생분들은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다 울죠. 선생님 하고 이제 반에 가가지고 야 왜 그래? 나 대학 못 간대. 다 울어요. 그러지 말고 얼굴 모르는 이분 활용합시다. 여기 EBS 진단 코칭 입시 정보가 EBS 들어와서 왼쪽 메뉴 보면 입시 정보 클릭하면요. 대입 상담실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상담글 올리면 답변 선생님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 보고 우는 건 괜찮잖아. 응? 18시간 내에 답변이 완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학교에 가가지고 저 이 등급인데 대학 여기 갈 수 있어요? 막 위아래 막 선생님 막 훑어보고 지금 얘가 무슨 생각이 이런 거 안 느껴도 되니까 혼자 나만의 고민을 올릴 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시정보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입시 설명의 영상도 또 입시 서비스에 올라가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게 이겁니다. 이벤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시고 들어가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어버이날 이벤트 진행되고요. 수험생분이 신청하면 꽃바구니 서비스 갑니다. EBS는 무료입니다. 또 수험생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되고 가끔 작년에도 그거 재밌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 삼행시 짓기. 저도 올라온 것 중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김종익인데 김서린 창가에 종일 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으니 익어버린 얼굴 노을 같아라.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멋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등 반전이 뭐냐면 김치는 종갓집이 이거야 맛있지.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그 커피도 막 나가고요. 그 나중에 이벤트들 다양하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입시 설명회 다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가 볼까 합니다. 이 EBS와 하나가 되는 수험 공동체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빠, 엄마입니다. 김항배 씨, 사랑하는 김영자 씨. 그리고 이게 그의 작품. 접니다. 저 돌잔치인데 돌잔치 때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애가 식탐이 너무 좋아서 결국은 멈춰있는 사진 못하고 저 떡 하나 욕심처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엊그저께 우리 학교 학부모 총회가 끝났습니다. 어머님들 오시죠. 제 앞에 오셔가지고 지금 부모님들 여기 앉으신 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자기 자녀 대학 어디 갈지 와서 물어보시죠. 근데 저는 마음 아프니까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그래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 집에 가서 아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정도요. 어머니 낯색이 확 변합니다. 집에 가죠.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집에 가서 현관문 누르죠. 띠디디디디 누를 때 엄마 아빠 거실에 장착해 있습니다. 일발장전. 문 열리자마자 이리 와봐. 앉아봐. 담임선생님 너 대학 못 가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너 담임선생님 대학 못 가는데. 그러길래 엄마 너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 알아요 엄마는. 뭘 아냐면 분명히 학부모 총회 때 선생님 우리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자율학습 한 번만 보고 가도 돼요? 어머니 보지 마세요. 애들 공부 방해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꼭 가서 보고 가. 근데 볼 때 아드님 자고 있거든. 그걸 보고 집에 갔으니 아드님이 따님이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지 알아? 알아. 너 조는 거 다 봤어 아까. 라고 이야기하면 수험생도 열받죠. 자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맞죠? 왜 이렇게 자신 없어요? 맞죠? 맞아요. 열심히 해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보는 눈보다 제가 학교에서 더 많이 보잖아요. 애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집에 가서는 좀 쉬고 싶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도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너 대학 못 간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부모님이 너 망해라 이런 부모님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런 이야기 하시냐면 애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 관문이 왔어요. 내 자녀 누가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전교 꼴등인데 서울대 간다? 이거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그래도 이 등수권에서 제발 제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인 이 수능 시험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만 해줬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엄마한테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고 하고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 막 저 이렇게 째려보세요. 선생님 어제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래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험생분들도 집에 가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엄마 알았어. 근데 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시고 부디 부모님들도 이 수험생 힘듭니다. 남은 이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수험생 응원하고 지지하시면서 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수험 생활이 추억이 되고 이게 기억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험 생활을 위한 공동체겠죠. 제 이 강의 마지막에 우리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은 EBS 하면 제가 수능은 EBS, 수험생 하면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그 다음에 학부모 하면 학부모,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수능은 EBS, 수험생, 학부모, 하나 둘 셋 화이팅!